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인구 100만 명 창원시 도심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등으로 청년층이 이탈한 원도심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3대 조선업체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45년 만에 간판을 바꿔 하나오션으로 출범했습니다. 경남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앞으로 매년 60만 원의 취업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도내 직업계고 학생 1,2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거행됐습니다. 올해도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여야 정치권도 이날만큼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란 물결이 일었던 추도식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해 봉화마을에 다시 5월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14년.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변함없습니다. 그 그리운 마음에 고인의 흔적을 따라가던 이들의 눈엔 눈물이 고입니다. 너무너무 뵙고 싶고 저분의 그 사상을 조금 마음속에 되짚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여야 정치권은 물론 추모객들로 가득했던 추도식. 이른 아침부터 추모로 노랗게 물든 봉화마을에서 이들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주제처럼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억하며 내일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무현 정신을 더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낮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뜻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따스한 봉화마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때려봤자 낮아. 그래서 저는 그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었거든요.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의 인구 소멸 위기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 창원의 도심에서 아이 보기가 힘든 곳이 있습니다. 한때 지역 발전을 이끌어오다 지금은 도심 공동화 등으로 청년들이 떠난 원도심인데요. 아이들이 사라진 원도심과 학교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배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처럼 우리가 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입생들은 무척 노력하였으나 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상남동입니다. 마산 대표 원도심으로 불리는 곳 중 한 곳인데요. 최근 이곳에 청년들이 떠나면서 아이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도심 속 학교조차 학생들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정근 갔던 조현윤 선생님. 20여 년 만에 돌아온 학교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년당 학급 수는 6개 반에서 1개 반으로 500명에 가까웠던 전교생도 48명까지 줄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과 운동장 할 것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찼던 학교가 그립습니다. 왔을 때는 우리가 학교라는 곳에는 애들이 떠들고 또 운동도 하고 체육도 하고 이런 것이 좋은데 지금은 너무 적막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마다 줄어드는 아이들.
올해 입학한 1학년 학생은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6학년 학생들로 가득 찼던 4층 교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비어져 있던 교실은 대부분 방과 후 교실이나 돌봄 교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 속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학교가 있는 오동동과 상남동은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마산 자유무역지역 부흥기 시절 대표 주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층부터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년 전부터 재개발이 추진돼 정주 여건도 엉망입니다. 결국 노인과 빈집들만 남은 겁니다. 학교 주변을 돌아봤을 때 마을은 자꾸 슬럼화가 되기도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크게 우리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이 학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난 2020년 기준 창원의 60명 미만 소규모 학교는 12곳, 비율도 10%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100만 명 창원의 도심에서 사라지고 있는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도심 속 학교마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HCN 최현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죠. 곳곳에 장미꽃까지 만개한 5월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벌써 곳곳에서 5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무더웠죠. 게다가 이렇게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성충의 활동도 활발해졌는데요.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는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빨리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는 황사도 말썽이었죠. 이제 좀 마스크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다시 뿌연 미세먼지로 밖에서 갑갑한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청객, 태풍 소식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태풍 마와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흰남노급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벌써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이 등장했다고 하니 놀라울 일입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역대급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까요?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항상 대비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조선업체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45년 만에 간판을 바꿔 한화오션으로 출범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명 변경은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로 출발한 지 50년 만이며 대우그룹에 인수된 지는 45년 만입니다. 한화오션의 초대 대표이사는 권혁용 주식회사 하나지원부문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23일 통영에 있는 HSG 성동조선이 창사 이래 첫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공급 계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HSG 성동조선은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대만 창화 지역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발전기 하부구조물을 공급합니다. 모두 33기로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입니다. 국내 조선소가 대형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단독으로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행사 숙전에서 HSG 성동조선의 대규모 수주를 축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올해부터 매년 60만 원의 취업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꿈 디딤 지원 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올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인 경남 꿈 디딤 카드로 1년에 4차례에 걸쳐 15만 원씩 모두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카드는 직업교육과 취업준비, 외국어 학원 등 승인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직업계고 학생 1,2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23일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창원시와 마산의료원, 삼성 창원병원 등 지역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 지역 자활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편리성을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컵과 수저, 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창원에는 19곳의 장례식장이 있으며 장례식장 한 곳당 매년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품이 사용된 후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2회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6일부터 나흘간 의령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추진위원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구상에 나섰습니다. 이번 축제는 솥바위 주변 부교를 확대하고 리치리치 페스티벌의 상징색을 입힐 예정이며 리치 맥주 페스티벌과 리치 멀티쇼 등 보고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부대 행사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119 폭염 구급대를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119 폭염 구급대는 도내에 있는 기존 구급차 114대로 이 기간 얼음조끼와 얼음팩 등 폭염에 대응하는 장비를 갖춰 출동합니다. 또 구급 활동 기능을 갖춘 소방 펌프차인 펌뷸런스 102대도 119 폭염 구급대로 활동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